Service. 여러분, 저 지금 독일에 있어요. 한국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제 나라 독일을 좀 비판하려고 왔어요.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애국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지금 화났어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대륙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그럼 그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요? 우리 독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 그 병원 중환자실 온도가 33도였어요. 심장 수술 받으신 분들이 누워 계신 병동은요, 38도였어요. 기자들이 그 병원에 물어봤어요. 에어컨 어디 있냐고요. 병원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냉각 천장이 있습니다. 이름은 참 좋죠. 여러분, 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왜 이러냐면요. 진짜 더워요. 사람 죽어요. 이거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이건 생지옥이에요. 낮 2시인데요. 커튼 닫았고 캄캄한 방에 앉아서 선풍기 한 대 돌리고 있어요. 이게 제 친구 집이에요. 새벽 3시에 29도예요. 독일 관측 시작한 이래로 제일 더운 밤이었대요. 150년 만에요. 저 살다 이런 적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7월이에요. 이거 6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직 8월이 안 왔어요. 그 6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1,300명이 죽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센 숫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화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근데 이 매일 지나다니시는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독일이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독일은요, 원래 안 더웠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여름은 25도였어요. 25도. 여러분, 이거 상상되세요? 한국 분들한테 25도는 그냥 봄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여름이었어요. 30도 넘는 날이요? 1년에 며칠 없었어요. 아예 없는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로요. 대신 저희한테는 다른 게 있었어요. 유럽 집들은요, 벽이 진짜 두꺼워요. 옛날에 지은 집일수록 더 두꺼워요. 그 두꺼운 벽이 겨울엔 따뜻함을 잡아두고 여름엔 시원함을 잡아뒀어요. 그리고 창문마다 셔터가 있어요. 아침부터 그냥 다 내려버려요. 캄캄하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버티다가 해지면 창문 활짝 열고 밤바람 들이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그거로 됐어요. 100년 동안 그거로 됐어요. 아, 그리고 자, 이거 아세요? 저희는 방충망이 없어요. 한국 분들 지금 네? 하셨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영국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벌레를 막는 그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막을 벌레가 없었으니까요. 저 한국 처음 갔을 때요. 여름밤에 강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리 있잖아요. 귀 옆에서 나는 그 소리요. 저 그날 밤에 진짜 안 잤어요. 못 잔 게 아니라 안 잤어요. 무서워서요. 독일인이라 벌레 하나에 밤새우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날 제가 뭘 배웠냐면요. 한국 창문에는 그물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본으로요. 아무도 자랑을 안 해요. 그게 그냥 창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마다 여름을 견디는 방식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벽하고 셔터로 견뎠고 한국은 다른 걸로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저 이건 뉴스에서 본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요. 6월 27일 라이프치 도시 전차가 전부 섰어요. 한 대도 안 다녔어요. 고장이요? 아니에요. 선로 위에 있는 아스팔트가 녹아버렸어요. 아니, 녹았어요. 도로가요. 그날 41도였어요. 교통공사가 처음엔 토요일 밤까지만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공지했어요. 월요일 새벽 3시 반까지요? 그리고 선로 바꾸는 장치가 다 망가진 거예요. 카타르 방송이 그날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 독일 폭염이 트램 선로를 녹였다. 여러분, 우리 독일이요. 전차 잘 만드는 나라예요. 100년 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 전차가 길이 녹아서 못 다녔어요. 그리고 같은 주에요.
베를린 서쪽에 A2 아우토반이라고 있어요. 아우토반 아시죠? 속도 제한 없는 그 도로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 도로요. 그 도로가 터졌어요. 콘크리트가 열을 받으면 팽창하거든요. 근데 옆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서로를 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로 솟구쳐요. 폭발하듯이요. 저희는 그걸 블로업이라고 불러요. 경찰 대변인이 그 토요일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A2는 계속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를 하나씩 차례로 닫는 중입니다. 계속 부서지고 있대요. 하나씩 닫는데요. 브루크, 지자르, 볼린, 익슬레벤 네 군데에서 동시에 터졌어요. 지자르 구간은요, 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다는 판정이 났어요. 깨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도로 옆에 그냥 나뒹굴었어요. 미국 경제지 포춘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우토반이 이음매에서 터져 열려서 폐쇄됐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슬픈 부분인데요. 독일 적십자가 나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도로에 갇혔거든요. 우회로도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적십자가 차에 갇힌 운전자들한테 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적십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를린에서는요, 경찰이 물대포를 쐈어요. 시위 막으려고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사람들 더위시키라고요. 물대포 아시죠? 그거 원래 사람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이체반, 우리 국철이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더위 때문에 표를 전액 무료로 취소해줬어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요. 공지문이 이랬어요. 이 극한 날씨에 여행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은요, 취소 옵션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라의 철도가 국민한테 타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더우면 설로 바꾸는 장치가 망가지거든요. 신호 장비도 망가지고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는 지역 철도 5개, 노선이 토요일 오후에 6시간 동안 아예 안 다녔어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옆에서는 선로 옆 2대 불이 나서 열차가 다 섰고요. 맹것. 죄송해요. 마음의 소리가 또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6월 28일 오후 3시 10분이요. 브란덴부르크 나이세문대에서 41.7 도를 찍었어요. 여러분, 이거 독일 역사상 최고 기온이에요. 19세기에 관측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록이요. 하루 전에 세운 기록을 하루 만에 깬 거예요. 그 전날 작센 아날트에서 이미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걸 하루 만에요. 그전 기록이 2019년에 41.2 도였어요. 7년 만에 깨진 거예요. 근데 저는 낮보다 밤이 더 무서워요. 그날 새벽에요. 작센 쿡슈츠에서 29.4 도였어요. 독일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이었어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 몸은요, 밤에 식어야 돼요. 낮에 받은 열을 밤에 내보내야 하거든요. 근데 밤에 안 식으면요, 회복을 못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독일에서만 26명이 물에서 죽었어요. 더워서 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예요. 베를린에서만 토요일 하루에 2건이었어요. 융페른하이데 호수에서는 고무보트 타던 사람들이 의식 없는 남자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유럽 전체로는요, 6월 21일부터 초과 사망이 1,3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안에요. 차 안에 갇혀서 죽은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프랑스 카르팡트라라는 곳에서요. 어떤 엄마가 자기 차 안에서 2살, 4살 아이를 발견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저희 기사 읽고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독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지금 이래요. 프랑스부터 말씀드릴게요. 6월 24일이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1947년에 관측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그날 하루 평균 기온이 30도였어요. 최고가 아니라 평균이요. 낭트하고 앙굴렘은 42도를 찍었어요. 파리는 6월에 40도를 넘겼어요. 파리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날 프랑스가 데파르트망 49곳에 적색경보를 내렸어요. 그 안에 3,500만 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인구 절반이요. 학교 2,000곳이 문을 닫거나 수업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에펠탑이 오후 4시에 닫았어요.
에펠탑은요, 성수기에는 밤 12시 45분까지 열어요. 그게 오후 4시에 닫은 거예요. 마지막 입장이 낮 12시 15분이었고요. 탑에 대형 스크린이 걸렸어요. 폭염으로 조기 폐장. 루브르는요,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미술관이에요. 1년에 900만 명이요. 그 루브르도 오후 4시에 닫았어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요. 루브르가 낸 사유가 진짜 이거였어요. 하루 중 마지막이 열기가 가장 많이 쌓이는 때다? 많은 관람객이 그걸 악화시킨다. 관람객이 악화시킨대요. 사람이 많이 오면 더워진대요. 그래서 못 연대요. 노트르담은 종탑을 닫았어요. 팔레드 도쿄라는 미술관은 전시 자체를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통째로 중단했어요. 근데 그날 파리에서 문을 연 미술관이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루이비통 재단이요. 거기만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파리에서 명품 회사가 만든 미술관만 문을 열었어요. 나라가 만든 미술관은 다 닫았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요. 이건 좀 충격이실 거예요. 프랑스가 원자로 3개를 껐어요. 골페슈, 부제, 쇼. 고장이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강물이 뜨거워서요. 원전은요, 강물을 끌어다가 원자로를 식히고 그 물을 다시 강에 내보내요. 근데 나가는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강에 사는 것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날 원전 옆 강가 기온이 42.5도였어요. 그러니까 강물 자체가 이미 뜨거운 거예요. 식힐 물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이 4.1기가와트 줄었어요. 이게 프랑스 전체 전기 수요의 7%예요. 원래 프랑스가 오후에 이웃나라에 파는 남는 전기가 11에서 12기가와트였거든요. 그게 3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 독일 문제냐면요. 우리는 원전을 다 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전기를 사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기를 못 만드는 그 순간에 독일 사람들은 에어컨을 켜려고 했어요. 독일 전기 가격이 29% 뛰었어요. 스위스도 똑같아요. 베즈나우 원전이요.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인데요. 아래 강물이 뜨거워서 1호기를 아예 껐어요. 2호기는 절반만 돌렸고요.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깨끗한 전기를 만든다던 나라들이요. 강물 때문에 손을 놨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6월 24일부터 초과 사망이 약 1000명이에요. 그중에 85%가 65살 이상이에요. 6월 18일부터 물에서 죽은 사람이 74명이에요. 그중에 21살 축구선수도 있어요. 켄조 키에스라고 프랑스 2부 리그 갱강 소속이었어요. 롱강에서요. 구단이 성명을 냈어요. 기통하다고요? 21살이요. 프랑스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음악 축제에서 술 파는 걸 금지했어요. 아니, 저 이거 비웃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조치예요. 술 마시면 혈관이 확장돼서 체온이 오르거든요.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온열 질환에 더 잘 걸려요. 이거 과학적으로 맞아요. 근데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건 되고 에어컨을 달아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압권인데요. 파리가 있는 일드프랑스 지역이요. 시험장에 에어컨하고 선풍기 사라고 100만 유로를 지원했어요. 우리 돈으로 16억 정도예요. 시험 보는 날에요. 급하게요. 평소에는 안 사줬어요. 애들이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때 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스페인 얘기할게요. 여기는 숫자가 이미 답이에요. 스페인 보건당국이 세는 게 있어요. 고온 관련 사망자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27,564명이에요. 제일 심했던 2022년에는 한 해에 4,789명이요. 올해는요, 나흘 만에 4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마드리드의 호세 안토니오 곤살레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60살이었고요.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그날 마드리드가 40.7도였어요. 그분이 길에서 쓰러지셨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니, 그분이 왜 그 시간에 길에 계셨는지 아세요? 동료랑 근무를 바꾸셨어요. 왜냐면요, 계약이 한 달짜리였거든요. 갱신이 안 될까 봐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더운 시간에 나가신 거예요.
같은 날 마드리드 근교에서 창고 노동자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56살이요. 발견됐을 때 의식이 없고 경련하고 계셨는데요. 체온이 42.9 도였어요. 42.9 도요. 사람 몸이요. 스페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여름엔 여러 개의 폭염이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폭염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정상입니다. 새로운 정상이래요. 총리가요. 근데 여러분, 그 말 하는 나라 수도가요. 마드리드가요. 부시에서 만들겠다던 기후쉼터가 실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요, 이탈리아로 가볼게요. 여기는 좀 웃긴데 웃고 나면 무서워요. 볼로냐가 40.1도였어요. 도시 22곳에 최고 경보가 걸렸어요. 북쪽 볼차노부터 남쪽 팔레르모까지요. 주 10개가 낮 12시 반부터 4시까지 야외 작업 금지 조례를 냈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날 그 지역 그 직종을 고위험으로 찍어야만 금지가 시작돼요. 안 찍으면 그냥 일해야 돼요. 그리고 프리올리, 트렌티노, 발레다오스타, 몰리세 이 4곳은 조례 자체가 없어요. 우피치 미술관은 입장을 제한했고요. 자, 이제 포르토피노 얘기를 할게요. 포르토피노 아세요? 이탈리아 리비에라에 있는 마을인데요. 집들이 알록달록 예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인구가 379명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1935년부터 지역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엄청 세요. 창문 색깔, 화분 놓는 위치, 간판 다 승인받아야 돼요. 작년 겨울에 누가 에어컨을 하나 달았어요. 그게 좁은 골목을 통째로 가릴 만큼 컸대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찰이 뭘 했는지 아세요? 드론을 띄웠어요. 마약 잡으려고요? 아니에요. 숨긴 실외기를 찾으려고요. 그리고 익명 제보가 쏟아졌어요. 이웃이 이웃을 신고했어요. 이탈리아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집에 초대받아 놓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대요. 주민들은 실외기를 벽 색깔에 맞춰서 페인트 칠했어요. 위장한 거예요. 22집이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소되면 최대 43,000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어요. 에어컨 하나 때문에요? 그 와중에요. 마돈나가 왔어요. 66살 생일 파티하러요. 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마을 시장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다 에어컨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잠 못 자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르토피노는 규정이 엄격한 공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시장님도 알아요. 사람들이 힘든 거 알아요. 자기도 에어컨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규정이 있대요. 영국도 볼게요. 6월 26일에 서퍽산톤 다운햄에서 37.3도를 찍었어요. 영국 6월 최고 기록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전 기록이 1976년에 35.6도였어요. 이 개 이상을 한 번에 깬 거예요. 기상 기록은요? 보통 0.1도씩 깨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도를 한 번에 깨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학교 571곳이 문을 닫거나 부분적으로 닫았어요. 지하철 열차 안이 34.3도였고요. 켄트에서는 85만 가구한테 호스 사용을 금지했어요. 물이 모자라서요. 7월 6일에 런던 소방대에 신고가 하루에 1251건 들어왔어요. 올해 최다예요. 우드그린에서 난 불안하는 소방차 12대, 소방관 80명이 12시간 넘게 붙었고요. 근데 영국에서 진짜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히트 스트라이크라는 운동이 있어요. 2022년에 영국이 40도를 찍고 나서 생긴 거예요. 6월 말에 1,500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엑서터부터 요크까지 직접 냉방 스테이션을 세웠어요. 물을 나눠줬고요. 상징적으로 일손을 놨어요. 여러분,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나라가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유럽연합본부요. 브뤼셀에 벌레몽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유럽연합 집행부 본부예요. 거기서 불만이 터졌어요. 집행위원들 사무실은 냉방이 돼요. 그 밑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은요. 30도가 넘는 데서 일해요. 같은 건물에서요.
유럽노총 사무총장 에스더 린치라는 분이요. 집행부한테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월드컵의 쿨링 브레이크요. 그거 노동자한테도 달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월드컵에서 쓰는 쿨링 브레이크가 극한 더위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습니다. 3분으로는 부족하지만 좋은 예시입니다. 3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유럽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불충분하고 낡은 국가별 법률의 짜깁기, 그리고 유럽 집행부의 자발적 가이드라인. 짜깁기래요. 자발적이래요. 대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3천만 명이에요. 유럽 노동자 전부요. 매년 열 관련 사망이 230명, 부상이 27만 7천 건이고요. 그런데요, 집행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오른쪽 성향, 노동장관들은 구속력 있는 법보다 권고를 선호한대요. 권고요. 저기 권고로 사람이 안 죽나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오플런이요. 가게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가요. 진짜예요. 저 그 줄 봤어요. 아침 8시예요. 중국 회사 중에 미대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이동식 에어컨이 있는데요. 5월 마지막 2주에 폭염이 덮치니까 몇몇 유통 채널에서 그냥 다 팔렸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요. 중고 가격이 새것 가격보다 비싸졌어요. 여러분, 새것보다 중고가 비싸요. 왜냐면 새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오늘 밤에 필요하니까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5월에 독일 온라인 쇼핑몰 에어컨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7% 늘었어요. 스페인하고 프랑스는요, 108%요. 2배가 넘어요. 중국이 유럽연합에 판 에어컨만 올해 상반기에 37억 6천만 달러예요. 작년보다 43% 늘었고요. 그중에 이동식은 70% 넘게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유럽 사람들이요, 에어컨을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살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달 데가 없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 에어컨들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중국이 만들고요. 일본이 만들고요.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요. 우리는 사는 쪽이에요. 우리가 뭘 잘 만드는 나라였는지 아세요? 저 그거 자랑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안 할래요. 자, 이쯤에서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에어컨을 사면 되잖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유럽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돈이 없어서 못 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격이요. 유럽에서 에어컨 하나 제대로 다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지금 네? 하셨죠? 저도 처음에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어요. 기계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사람값이 비싼 거예요. 벽을 뚫어야 되고요. 배관을 연결해야 되고요. 높은 집이면 크레인까지 불러야 돼요. 옛날 건물이면 벽을 함부로 못 뚫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달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럽은 에어컨 설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면 그동안 에어컨을 안 썼으니까요. 수요가 없었으니까 기술자가 안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대기열이 여름을 넘어가요. 신청하면요, 여름 다 끝나고 나서 설치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8월에 에어컨 신청하면 10월에 달아준다는 거예요. 10월엔 안 더워요. 안 더워질 때 달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허가요. 파리에서 외벽에 실외기 하나 붙이려면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도시 미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다 합쳐서 최대 7단계 행정 허가를 받아야 돼요. 7단계요. 저 독일 사람이에요. 서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계획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7단계는 저도 좀 그래요. 그리고 파리에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프랑스가 2021년에 기후회복력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든 아파트를 1년에 제곱미터당 몇 킬로와트시를 쓰는지로 평가해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등급이 나쁘면 임대를 못해요. G 등급은 2025년부터 금지, F 등급은 2028년부터 금지, E 등급은 2034년부터 금지예요.
타림인간 주택의 54%가 EFG 등급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에어컨을 달면요? 전기를 더 쓰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떨어져요. 이 등급이던 집이 F등급이 돼요. 그러면 임대를 못 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에어컨을 안 달아요. 아니, 더 있어요. 있던 에어컨을 떼어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등급 올리려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세요? 기후를 지키려고 만든 법이요. 사람한테서 에어컨을 뺏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제네바에 에너지법이 있어요. 거기 22B 조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고정식 에어컨을 달려면 예외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요. 진짜 냉방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단열, 차양, 자연환기. 이 수동 냉방을 전부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필요성 증명을 또 내야 돼요. 의사 진단서 같은 거요. 의사 진단서요. 에어컨 달려고요. 그거 다 통과하면요. 열 회수 장치를 의무로 달아야 에어컨을 놓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제네바에서 1년에 몇 집이 허가를 받는지 아세요? 주거용으로요. 4집이요. 4,000집 아니에요. 400집도 아니에요. 4집이요. 제네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이 사는 곳에서 1년에 4집이 에어컨을 달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이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이게 제일 아픈 부분인데요. 우리 유럽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에어컨은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를 차지해요. 비행기 산업의 2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저도 느꼈어요. 프랑스 환경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폭염이라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 정부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저희 말이 제일 답답해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무실은요, 시원했어요. 그리고 병원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이에요. 독일 병원 중에서요, 환자실에 에어컨이 있는 곳이 몇 %인지 아세요? 3분의 1이에요. 작년 6월에 디셀도르프 대학병원 심장내과 병동에서요, 38.2 도가 측정됐어요. 그리고 심장 수술 받으신 분들이 누워 계신 곳이에요. 38.2 도요? 베를린 샤리테는요, 우리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 중환자실이 33도였어요. 간호사분들이 직접 재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병원들은 선풍기도 금지예요. 이번 폭염에는요, 에어컨이 없어서 통째로 대피시킨 의료시설도 나왔어요. 기자들이 디셀도르프 병원에 물었어요. 에어컨 어디 있냐고요? 병원이 완전한 답을 못 내놨어요. 대변인이 몇 가지 구조적, 기술적 조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냉각천장을 언급한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냉각천장, 독일어로 퀼데케예요. 저 이 단어 듣고 진짜 조용해졌어요. 이거 왜 만든 단어인지 아세요? 에어컨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요. 우리는요, 이름 짓는 걸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사한 이름을 붙이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름이 사람을 살리지는 않아요. 독일 의사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중환자실은 대부분 냉방이 됩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뭘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카리타스라는 큰 복지단체가 있어요. 그 회장님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당문을 더 열자고요. 사람들이 몸을 식힐 수 있게 성당을 더 많이 개방하자고요. 이미 열려있는 곳도 많지만 더 있어야 한다고요. 아니,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요. 유럽 최고부자 나라요. 그 나라 폭염 대책이 성당문 여는 거예요. 연방 정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주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은요, 정부가 확보한 인프라 기금 1,000억 유로를 방어했어요.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요. 140조 원이 있는 나라 중환자실이 33도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딴 걸 사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방은 시원해요. 유로뉴스가 뽑은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독일 극한 더위에 불충분하게 준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유럽이 지구에서 제일 빨리 더워지는 대륙이라고 했어요. 지구 평균의 2배 속도로요.
과학자들 단체는 이번 폭염이 기후변화 없이는 이 시기에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고요. 런던의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300년에 한 번 오던 폭염입니다. 지금은 10년에 한 번보다 자주 옵니다. 300년에서 10년으로요. 자, 이제 마지막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베를린이요. 우리 수도예요. 인구 360만이에요. 베를린에 물 한 개 뿜는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200개? 아니에요. 100개? 아니에요. 50개? 한 개예요. 50개? 한 개예요. 프렌츠라우어베르크에 있는 마우어파크 남쪽 가장자리에 딱 하나 있어요. 노즐이 32개고 45초에 물 1리터가 나오고 손대면 켜져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범사업이라고요? 시범사업이요? 2026년에요? 베를린시가 만든 지도가 있어요. 시원한 장소 지도요? 웹사이트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에서 진짜 필요한 동네를 눌러보면요. 프리드리히스하인, 크로이츠베르크 같은 곳이요. 거기 땅의 68%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요. 제일 뜨거운 동네예요. 거기를 누르면 뭐가 뜨는지 아세요? 음수대하고요. 공중화장실이요.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준 게 그거예요. 지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은요? 저 이 부분 얘기하면서 목소리 좀 떨릴 수도 있어요. 미리 죄송해요. 서울에요. 물 한 개 뿜는 기계가 있어요. 쿨링포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몇 개인지 아세요? 235개예요. 베를린은 한 개고요. 서울 자치구 하나가요. 독일 수도 전체보다 시설이 많아요. 그늘막은요. 서울 전체에 5,000개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건요. 기온하고 바람을 재서 알아서 펴지고 알아서 접혀요. 사람이 안 나가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한참 서서 봤어요. 횡단보도 옆에서 그늘막이 혼자 스르르 펴지는데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다들 그냥 지나가요. 한국 분들한테는 그게 그냥 그늘막이거든요. 아니, 저 이거 진짜 미쳤어요. 기계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대신에요.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셨어요. 그늘막 찍는 외국인이요.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저예요. 무더위 쉼터는요. 서울만 4,000곳이에요. 전국은 4만 곳이고요. 여러분, 4만 곳이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예요. 신청 안 해요. 자격 안 봐요. 소득 안 봐요. 나이 안 봐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은행도 되고요. 마트도 되고요. 도서관도 되고요. 경로당도 되고요. 문 열고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게 끝이에요. 구급차에는요. 얼음조끼가 실려 있어요. 얼음팩도요. 그리고 어디가 위험한지는요.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미리 배치해요. 옥상에는 열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칠해요. 옥상 표면이 최대 9.2도 내려가고 집안이 1.8도 내려가고 냉방 전기가 26% 줄어요. 도로에는 물을 뿌려요. 2163km의 물청소차 199대가 돌아요. 폭염특보 뜨면 하루에 8번까지 돌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대경보가 뜨면요. 어떤 지자체는 냉방버스를 보내요. 시원한 차가 더위 심한 동네로 직접 가요.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쉬시라고 만든 쉼터가 따로 있어요. 지하철역 안에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놀랬는데요. 밤에 더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목욕탕을 밤더위 대피소로 열어요. 목욕탕이요. 저 이거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시골에는요. 드론이 떠요. 농약 뿌리려고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논밭 위에 떠서 방송을 해요. 일 멈추시라고요? 하늘에서요. 저희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웹사이트도 예쁘게 만들었고요. 한국은 하늘에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2026년 6월 1일부터요. 한국이 폭염경보를 18년 만에 뜯어 고쳤어요. 주의보, 경보, 그리고 중대경보 3단계가 됐어요. 중대경보가 뜨면요. 급한 일 빼고 야외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자가 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신고할 수 있고요. 유럽에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없어요.
유럽연합 전체예요. 지금 노조가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침묵하고 있고요. 한국은 6월 1일에 이미 시행했어요. 여러분, 저 여기서 진짜 화가 나요. 우리 독일이요. 이거 못하는 나라예요? 아니요. 바람길 숲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도시 바깥산에서 만들어진 차고 깨끗한 공기를요? 길을 내서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슈투트가르트요. 독일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둔지예요. 사방이 산이라 공기가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람이 지나갈 길을 도시에 남겼어요. 거기에 건물을 못 짓게 했어요. 도시 면적의 39%를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었어요. 39%요. 전차 선로 사이에는 잔디를 심었어요. 옥상에도 심고 벽에도 심었어요. 그리고 이거 제일 멋있는데요. 1992년부터요. 시민이 나무를 한 그루씩 입양해요. 자기가 책임져요. 자기 나무예요. 이거 진짜 멋있죠? 저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독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울시가 바람길 숲을 만들 때요. 어디에 만들어야 바람이 제일 잘 통하는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쓴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클람 21이요. 찬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거요. 독일 기상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하늘에 부는 바람은요? 독일이 그린 설계도로 만든 바람이에요. 우리는 알았어요. 30년 전에 알았어요. 돈도 있어요. 유럽에서 제일 많아요. 기술도 있어요. 그 기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왜 우리 병원 중환자실은 33도예요? 왜 심장수술 받은 사람이 38도인 병동에 누워 있어요? 왜 나라가 내놓은 대책이 성당문 여는 거예요? 왜 집행위원 사무실은 시원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30도예요?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환경에 안 좋으니까요. 누가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안 달아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내도 달아줄 사람이 없어요. 파리는 도장을 7번 받아야 되고요. 제네바는 1년에 네 집이에요. 포르토피노는 경찰이 드론을 띄워요. 자기들은 시원한 방에 앉아서요. 우리 보고는 참으래요. 돈 벌면 뭐 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 질문하다가요.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1993년 한국이요. 에어컨 있는 집이 6%였어요. 6%요. 그리고 지금 독일이 3%예요. 붙박이로 제대로 단집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지금 독일보다 나았어요. 그리고요. 그때 한국은 에어컨에 사치세가 붙었어요. 부자들 물건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짠데요. 그때 한국 분들은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진짜예요. 저 이거 찾아보고 웃었어요. 웃은 거 죄송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에어컨 켜면 지구가 죽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그 한국이요. 지금 98%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독일 매체가 이번 폭염 때 자기 손으로 쓴 문장이에요. 그대로 옮길게요. 미국, 호주, 일본,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일상이 됐다. 그런데 독일은 하루 종일 셔터를 내리고 선풍기를 트는 전통적 방식에 의존해왔다. 전통적 방식이래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전통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제 논쟁이 바뀌고 있다고요. 독일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가로요? 충분히 빨리요. 저 그 문장 보고 좀 웃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빨랐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후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한국이 원래 유럽보다 더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한국 여름도 30도였어요. 돈이 많아져서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부자예요. 지금도요. 제가 스위스에 사는 어떤 연구자가 쓴 글을 읽었어요. 유럽 사람이에요. 저처럼 에어컨 없는 방에서 그 글을 썼대요. 그 문장을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유럽의 에어컨 빈곤은 정책 선택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원래 기후가 온화해서라는 설명은 역사적으로 온화했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1993년 한국은 유럽과 똑같은 6%였고 사치세가 있었고 선풍기 사망설을 믿었다. 오늘날 한국은 97%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학생에게도 직장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환자에게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시원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요. 시원할 권리. 아니 유럽 사람이요. 유럽한테 그 권리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2026년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유럽이 지금 한국을 보고 있냐고요? 삼성이랑 LG 에어컨은 사요. LG는 4월부터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대요. 창원에 있는 작은 회사 하나는 하루에 500대씩 만들어서 영국으로 보내고 있고요. 신문은 써요. 한국은 90%가 넘는데 유럽은 20%라고요. 근데요, 정치인 입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바람길 숲은 우리가 원조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해법은 냉방기가 아니라 단열과 차양이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30년 뒤에는요. 근데 6월 한 달에 1,300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럽이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셀로나요. 기후쉼터가 500곳이 넘어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시민의 98%가 걸어서 10분 안에 닿아요. 68%는 5분이고요. 이걸 숫자로 관리해요. 몇 개 만들었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닿냐로요. 이건 한국이 배워야 돼요. 한국 무더위 쉼터는 4만 곳인데요. 경로당에 많이 몰려 있어서 나이 말고 다른 취약함은 잘 안 본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지적이에요. 파리도요. 앱이 있어요. 위성 데이터로 도시를 1제곱킬로미터씩 쪼개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계산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시원한 곳, 무료물 나오는 곳을 찾아줘요. 덜 더운 길로 안내도 해주고요. 당국한테는 어디서 사람이 죽을 것 같은지 알려줘요. 이거 한국 앱보다 정교해요. 그리고 한국도요. 완벽한 나라 아니에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여름은 지금도 지옥이에요. 국제학술지에 그게 따로 사례 연구로 실릴 만큼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요. 에어컨을 켜놓고도 못 켜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매년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 얘기예요. 저 그거 알아요. 그리고 에어컨이요. 진짜로 환경에 안 좋아요. 파리하고 도쿄 연구를 보면요.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이 밤 기온을 1도까지 올려요. 실외기가 잘못 놓인 좁은 골목은 10도까지 튀고요. 슈트타가르트 연구자가 말한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오늘 물을 뿌려요. 우리는 아직 회의를 해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독일 와서요. 커튼 닫힌 그 캄캄한 방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서울 생각을 했어요. 제 서울방이요. 리모컨 하나 누르면 끝나요. 그게 대단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한국 분들도 모르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에어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누군가 나를 샘에 넣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서 샘에 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줄 서 있는데 안 불러줄 때요. 아프다고 했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할 때요. 여기 힘들다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할 때요. 그때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그걸 우리나라에서 느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지도를 만들어요. 이름을 지어요. 냉각 천장이요. 한국은요. 그늘막을 그냥 펴요. 아무 말 없이요. 저 여기 독일에 제 가족이 있고요. 제가 자란 골목이 있어요. 저 여기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저 이번에 여기 와서요. 밤마다 서울 냄새가 났어요. 진짜로요. 여름밤에 창문 열면 나는 그 냄새요. 저 이제 곧 돌아가요. 인천공항 내리면 제일 먼저 뭐 할 건지 아세요? 에어컨 켤 거예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예요. 저기 다음에 길 걷다가요. 그늘막 밑에 딱 서게 되시면요. 잠깐만 위를 한번 봐주세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매년 점검하는 거고요? 저 지금 그거 없는 나라에 서 있어서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빠이빠이를 제가 어떻게 이겨요? 제가 말 꺼내기 전에 이미 다 누르셨죠?
저 그거 알아요. 4번 지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요. 저희 영상 만들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7월이라는 거예요. 6월에 1,300명이 죽었어요. 지금 독일은 3번째 폭염이 오고 있어요. 8월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살아서 한국 갈 수 있기는 기도해 주세요. 주스 여러분.